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하그릴입니다. 상하그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상하그릴리 벌써 구독자 7만 7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말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무료 자료집은 2024년도 미국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AI 로봇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출 실적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만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린 설명 그 자료집이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종목들 다 적어놨습니다. 자, 이 해당 자료집을 여러분 꼭 받아가시는 걸 권장해 드려. 다 100% 무료니까요. 아시겠죠?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주요 주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오늘의 주요 주제는 무엇이냐? 폭락이 또 오던 말던 2차전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9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최근 증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증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시가 많이 하락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하락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 자체가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이 고용 지표까지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동일한 이유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전저점을 이탈하기보다는 이 저점 부근이 지금 이제 저가가 될 거라는 인식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보다는 서서히 안 좋아지는 중이기 때문에 저점을 딛고 단기 반등 타이밍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나 9월은 전통적으로 안 좋은 달이었고 항상 이제 미국의 회계연도가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뭐 유대인의 명절 그 중요한 지금 이제 날짜 쉬는 날짜도 존재하고 해서 전 세계 자금을 굴리는 종교적 행사도 있기도 하고, 미국의 그 세금을 내는 날이 9월 15일 날짜로 있습니다. 그리고 FOMC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9월 달은 보통 많이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보통 9월 말 10월 달 돼서 증시가 반등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 상승세가 대세 상승으로 이어갈지 단기 반등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기 반등의 여지가 9월 말 이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9월 달에 반등 시장이 나올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미리 잡아봐야겠죠. 그런 종목들을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이해되셨죠? 조금 급하지 않게 천천히만 매집해주면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이 종목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이달 들어 외국인과 연기금이 2차전지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대형 배터리셀 업체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하반기 판매량이 회복된 데다 내년 유럽의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등에 힘입어서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는 폐기됐었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최근에 폭스바겐을 살리려고 독일에서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반면 뭐 안 좋은 시선도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를 바라보는 증권가 시각은 반반인데 뭐 안 좋게 좀 생각하는 편을 좀 보면 7월 수출량이 큰 폭의 역선장을 기록한 데다 지금 기저효과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7월 달에. 대신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의 경우 7월 양극재 판가 인상은 긍정적이지만 판매량이 하락함에 따라서 이익 개선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쪽의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캐즘 현상, 판매량이 잠깐 대중화되기 전에 잠깐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캐즘 현상에도 배터리 업계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전기차 캐즘 현상,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동화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고가 차량 판매량이 높은 데다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려면 전동화가 필수라는 판단입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자동차 판매량에서 전 세계 1위인 중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판매량 자체는 차량 평균 가격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그래서 보시면 수치를 남겨놓진 않았는데요.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판매 이 금액 자체는 비슷한데 미국이 판매 대수마다 금액이 워낙에 비싼 자동차들이 많이 팔려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팔리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가장 유리한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실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데다가 이제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6월 달. 뭐 이번 연도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슈가 나오기 시작해서 6월 달에 확정된 게 있었는데요. 바로 뭐냐? 중국 전기차고 배터리에 25% 관세를 때리고 서서히 2026년도, 2025년도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최종적으로 100%까지 관세를 인상시키는 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확실히 전기차를 미국 안에서 판매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이제 미국 기업들도 전기차는 뭐 정부가 하라고 해서 보조금 혜택 받으려고 하긴 하고 있는데 이거 과연 잘 될까? 이거 판매할 때마다 계속 적자가 나는데라고 보조금 혜택 없으면 사실상 적자인데 라는 좀 걱정을 하던 게 전기차여서 전기차의 보급을 좀 늦추려고 했었는데요. 이런 중국산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기업한테 관세를 때려버리자마자 지금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도 시선을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면 저가형 자동차가 없다면 다시 해볼 만한데? 라는 쪽으로 시선을 옮기기 시작한 거죠. 실제 이에 따른 효과는 바로 이제 자동차 기업들한테 실제 벌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 4% 성장, 현대 하이브리드 판매 같은 경우에는 69% 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가 미국 판매가 작년보다 22% 증가하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모델별 판매량으로는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정월 동기 대비 33% 늘었고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120% 증가했으며 투싼 하이브리드와 팰리세이드도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워낙에 그 전에 투싼하고 뭐 팰리세이드는 판매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전기차도 많이 팔리고 하이브리드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최고 경영자는 8월 현대차가 지금 총 판매량과 소매 판매량 모두에서 기록을 세운 달이었다며 전체 라인업이 실적이 매우 좋았지만 특히 하이브리드 제품의 제품 믹스가 선두를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현대차만의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포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월 자동차 판매 13.4%, 트럭 하이브리드 모델 효과다. 포드 자동차 판매량은 미국 자동차 판매량은 회사의 F 시리즈 트럭과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 증가로 인해 지난달 대비해서 13.4%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대비가 아니라 전년 대비겠죠. 전년 대비 똑같은 8월 달 기준에서 봤을 때 13.4% 증가했습니다. 높은 가격과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 판매는 2024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연초 예상보다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포드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판매량을 줄이겠다. 전기차 생산 안 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다시 태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판매량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8월 1일 중국산 전기차 규제 이후 빠르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있는 도요타, 혼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월 미국 신차 판매 호조,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성장을 견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견인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굳이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간단히 읽고 싶으신 분들은 멈춰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키 포인트는 이거죠.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강세였고 미국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그러니까 얘네가 어느 기업이 죽고 어느 기업이 살아나면 경쟁에서 누가 이겼다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중국을 제외한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미국에서 증가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감소했다는 얘기를 찾고 싶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더라고요. 아마 보통 이제 하락하면 기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한 기업들만 위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8월 1일 날 전기차와 이 배터리에 대한 중국 규제가 중국 기업들에 이제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 여태까지 전기차 안 팔린다, 전기차 성장 이제 멈췄다라고 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멈춘다고 했는데 배터리 시장이 다시 성장할 만한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죠. 왜? 일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분명히 전기차 배터리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조금 적긴 하지만 판매 이제 이윤이 조금 많이 남지는 않지만 여태까지는 지금 생각보다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전기 자동차가 팔리지 않게 되면서 재고가 막 쌓여 있었어요. 재고가 막 쌓여가지고 난리였습니다. 2000년지 소재. 근데 그 소재들을 재고가 쌓이지 않고 순환을 돌릴 수 있는 판매를 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지금 현재 탈출구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보시면 한국의 이 지금 현재 한국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이건 완전 전기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현대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가 성장을 견인했다. 분명히 전기차도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판매량 대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확실히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종류가 있는데요. 원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요. 기본적으로 정말 정말 작은 배터리가 탑재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그것보단 조금 더 큰 자동차 배터리가 탑재되는 게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이 커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까지 할 수 있는 단자까지 나오는 더 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총 3개 정도가 있는데 서서히 기본적인 모델에서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버전이 조금 더 배터리가 더욱더 많이 탑재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00지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잘 팔리면 미국 전기차 판매량 문제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뭐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장비를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누구한테는 2000지 소재를 공급하는 애들한테는 팔리지도 않았었는데 내가 예상한 건 이 100을 예상해서 100만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여태까지 80, 70밖에 안 팔리니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 빈자리 20, 30 부분을 하이브리드가 채워주면 땡큐죠. 우리가 예상한 만큼 100만큼 팔 수 있으니까요. 그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비유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요가 하나 더 증가했기 때문에 2000지 소재 기업들한테는 매력적인 타이밍이 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작은 거라도 많이 팔자. 대세 하이브리드 지금 이제 올라탄 배터리 업계, 전기차 캐즘이 대중화로 일시적인 수요 둔화 현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순수 전기차 이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로 눈을 돌리면서 본격적인 수요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LG엔솔, 삼성에스의 SK온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쌓여 있었던 2000지 소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순수 전기차 배터리 대비 수익성이 낮긴 하지만 어차피 재고 쌓여가지고 안 팔리는 거 팔리면 좋은 거죠. 장기적으로는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왜? 재고 자산이 도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공장을 비싸게 지어놓고 돌리지 않으면 그것도 기계 멈추면 고장납니다, 여러분들. 그죠? 돌리자면 얼마나 감가상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차라리 이 비용만큼 감가상각되는 만큼만 돈을 벌어도 완전 이득이에요. 여태까지 공장 만들어 놓고 돌리지도 않으면서 문제 생기는 것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포드도 전기차 전략을 최근에 수정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완성업체 포드가 미국 내 K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계인 LG 에너지솔루션, SK온의 실적 개선에 탄력이 받을 전망입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포드는 21일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 한국 제조사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미국 내 생산을 증대하고 밀정을 앞당긴다는 내용의 전기차 사업 효율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죠? 이번 연도 초만 해더라도 나 이거 전기차 이거 팔아봤자 돈도 안 되고 판매량 따라와 주지도 않고 이거
이거 너무 속도 빠르게 진행한 것 같아."라고 이제 후회를 했었던 포드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내연기관 전기차 생산 라인을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라인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내 지금 배터리 생산을 조금 더 2025년도로 당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2025년도입니다. 아마 빠르면은 이 2분기, 3분기쯤이 되지 않을까. 뭐 늦으면 4분기인데 당긴다고 했으니까요. 내년 2분기, 3분기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 이렇게 생산을 당긴다는 것은 분명히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역시나 중국이 제외돼 버리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죠. 2025년도 내년 초 1월 1일이 되면 추가적인 관세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25%인데요. 더 이상될 거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퍼센트 자체는 협의를 통해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부적으로 포드는 LG 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머스탱 마크 모델에 사용되는 일부 배터리 생산을 내년 폴란드 공장에서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 안에 생산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이브리드로 수요 증가가 이끌어졌고 특히나 중국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이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미국 본토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들한테 너무나도 유리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규제로 인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이 돈이 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파구를 찾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반격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하이브리드는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슬슬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번 연도 3분기,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소진이 될 건데요. 재고 자산 다 처리하고 아마 좀 빠르면 내년도 1분기쯤 다시 한번 이 실적 전환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기업 누굴까요? LG 에너지솔루션이죠. 미국의 공장을 가장 많이 지어놨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의 입장에선 좀 부담스러운 게 있다고 했죠. 물론 이 기업도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뭐 교체, 장비를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하는 배터리가 다른데 그죠? 이런 교체도 있고 이런저런 아직까지 생산이 확정된 건 확정되기 몇 개 없으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자체 생산 기업들도 물론 좋겠지만 이 기업들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미국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매력적으로 떠오르겠죠. 그래서 저는 바로 포스코가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포스코하고 LG 엔솔이 미국, 북미, 남미 이 미국 주변 시장에서 어떻게든 원자재 가치 확보해서 배터리 생산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안전한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서죠.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공급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 리튬 프로젝트 파트너도 선정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죠. 실제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G 엔솔하고 추가적인 확대 공급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가장 수혜를 볼 건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좀 봐요. 2021년도 70%대에서 2022년도 60%대, 2023년도 50%대까지 가동률이 급하강했습니다. 최근엔 40%대까지 줄어들었는데 공장 지어놓고 가동 절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수요 진행되면서 소재 납품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양극재, 음극재 납품하기 시작하고 2차 전지 시장들 점차 정확하게 한국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 생산이 진행되고 중국을 제외한 본격적으로 이득을 그대로 취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국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퓨처엠 너무 매력적이라고 봐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최근에 근데 과하게 급락하고 있죠. 최근에 많이 반등했었다, 수급 많이 받았다가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그죠? 저는 이제 현재 주가 상태가 굉장히 싸지고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 투자 자금들 빠져나가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 슬슬 담아 놓으시면 시장이 반등 타이밍 나올 때 9월 중순 이후로 실적 성장 나오면서 반등 타이밍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전에도 여기 구간에서 포스코 퓨처님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고 실제 주가가 한 20% 가까이 급등했었잖아요. 뭐 꽤 많이 수익 보셨는데 뭐 못 파신 분들도 계시겠죠. 다만 다시 저가에서 담아주면 정말 매력적인 저가 타이밍에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현 가격에서 몰빵 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 동안 명절을 끼고 한 2주 정도 생각하면서 천천히 매집해 주시면
아마 FOMC, 미국 FOMC에서 금리 결정일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래일로 한 10거래일 정도 생각하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종목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인 실적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뭐 포스코 퓨처엠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집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자료집도 만들어 놨으니까 해당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반드시 영상 지금부터 진행 드리는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해당 자료집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선물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 나오고 무료 설치 버튼 누르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 얻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주현주, 시황글,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급등주현주, 단기간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매번 드리고 있고요. 승률 한 80% 정도 욕심부리지 않으면 시장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 정도 승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시작전 시황이라고 해서 주식시장, 해외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좀 중간 아래로 내리면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쫙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가시면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장 시작 전 10분 전에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한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종목들도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료집이죠. 급등추천주의 공직을 세 번째쯤 보시면 파일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자료집들 AI HBM 자료집, AI 로봇 2002 자료집, 미국 대선 자료집 다 만들어놨으니까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여러분에게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여러분들의 관심에 하에 너무나도 과분한 관심 하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린다는 설명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귀찮아하시는 일 제가 대신 좀 해드리는 겁니다. 기사 하나씩 모아서 제 의견이 다 맞진 않을 겁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굳이 내가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잘 정리돼서 그리고 내가 직접 찾아봤을 때 혼자선 찾지 못했던 정보들 단 하나라도 더 찾아서 내용에 넣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와 내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누르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